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버스 정류장의 여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늦은 가을 저녁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민호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싸늘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고 버스는 점점 더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민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벤치 하나와 오래된 노선 안내표가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도 점차 희미해져가고 새벽에 총명한 어둠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있고 민호의 시야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흩날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왔고 민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자는 민호를 쳐다보며 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민호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며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들은 별말 없이 조용히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버스는 오지 않고 민호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일이 늦게 끝나서요. 그런데 이 정류장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긴 너무 조용해서 오면 가끔 무섭기도 해요. 여자는 미소를 잃지 않으며 그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여긴 밤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아세요? 민호는 이상한 느낌의 눈을 돌렸습니다. 여자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를 겁주려고 하시나요? 여자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이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대요. 한 여자가 금안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그 후로 그 여자의 영혼이 매일 밤 이곳에 나타난다고 해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 순간 민호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잠시 자리를 돌아본 사이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밝은 전조등 불빛이 다가오며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는 버스에 올라탔고 기사에게 간신히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방금 전 그 여자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였던 걸까? 그날 이후 민호는 그 버스 정류장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묘한 미소와 이야기는 그의 기억 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매번 버스를 탈 때마다 민호는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끔씩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겨울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3명의 친구 수민, 지원, 그리고 현수가 있었다. 그들은 수능이 끝나고 갑작스러운 해방감에 들떠 있었다. 친구들은 함께 추억을 만들고자 주말에 교회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 장소를 고르던 중 예전에 현수의 할머니가 살던 마을에 있는 오래된 집이 떠올랐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지만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던 주말, 세 친구는 현수의 차를 타고 그 마을로 향했다. 마을은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눈 덮인 길을 따라가는 동안 점점 인터넷과 전화기 신호가 사라져갔다. 결국 밤이 되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외딴 곳에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오래된 집은 한때는 아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낡고 어두운 모습이었다. 현수는 문을 열고 전기 차단기를 올렸다. 다행히 불이 켜지긴 했지만 오래된 형광등은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냈다. 그들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을 점검했다. 예전에 사용하던 가구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셋은 거실에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수민이 소름 끼치는 전설을 이야기했다. 이 마을에 오래전 이상한 일이 많았대. 특히 이 집 주변에서 말이야. 사람들이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두 친구는 웃으며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긴장된 모양새였다. 이야기가 한참 무르익을 때쯤 갑자기 바람이 불며 집이 삐걱거렸다. 그들은 바람 소리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한밤중 수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창밖에서 집안을 노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수미는 잠깐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저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억양이 희미한 여자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수미는 곧장 친구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너희 들었어? 아래층에서 소리 났어. 그러나 지원과 현수는 자고 있었고
수민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아마 바람 소리일 거야. 다시 자자. 하지만 수민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곧이어 다시 아래층에서 소리가 났고 이번에는 발자국 소리가 더욱 뚜렷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가 계단을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겁에 질린 수민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했다. 이번에는 모두가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조용히 방을 나와 함께 아래층으로 향했다. 그때 계단 아래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모든 빛이 희미한 가운데 그들은 간신히 어린 아이의 형체가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없어 보였다. 마치 눈에 보이는 유령처럼 갑자기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그 순간 아이의 환영은 모습을 감추었다. 불길한 느낌과 함께 세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차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대피하고자 마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헤매다가 마을 입구에서 마을 주민을 만났다. 그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주민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그 집에는 옛날에 사고로 죽은 아이의 영혼이 머물고 있다고 전해져.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는 거야. 무서움에 질린 친구들은 결국 주민의 도움으로 도시로 돌아올 수 있었고 다신 그 집을 찾지 않기로 맹세했다. 시간이 지나 서로는 더욱 바빠졌고 그날의 일은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다. 하지만 눈 내린 산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와 환영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을 설치한 집에 살고 있었고 평소 귀신이나 공포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저주받은 사이트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지연은 밤늦게 그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화면에는 이곳에 들어온 자는 7일 안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지연은 단순한 장난들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이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사이트에는 각종 끔찍한 사진들과 오싹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고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사이트를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연은 어깨가 묵직하게 아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픔은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꿈속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긴 머리에 하얀 속옷을 입고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꿈속의 여자는 지연에게 곧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어깨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는 여자의 모습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꿈에서는 항상 그녀가 말을 걸어왔고 그 말은 점점 더 위협적이고 불길한 내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지연은 평소처럼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괜한 긴장감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자신을 주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길을 걷던 중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순간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지연은 점차 정신적으로 지쳐갔고 마침내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는 놀라면서도 한 번쯤 무당이나 사찰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습니다. 지연은 믿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운 절을 찾아갔습니다. 절에서 스님은 지연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녀에게 정화 의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의식 중 스님은 지연에게 과거 이 마을에서 비극적으로 죽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원혼이 아직 마을을 배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지연에게 그 여인의 원한을 달래주지 않으면 계속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두려웠지만 스님의 도움을 받아 그 여인의 혼을 기르기 위해 작은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사가 끝날 때쯤 지연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연은 더 이상 어깨에 통증도 느끼지 않았고 그 여인은 꿈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일을 서서히 잊어갈 즈음 지연은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또 다른 저주받은 사이트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클릭하지 않았고 그만큼 인터넷의 공포는 실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그 후 함부로 호기심으로 접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고 자신을 지켜준 친구와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금도 종종 이러한 공포썰들이 회자되며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이야기일 뿐이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쉽게 잊히지 않을 흔적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